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으로 했다. 그런데 이건 채권자 이익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부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와 같은 편파적으로 배당할 염려가 있다라고 관제인께서 법정에서 얘기했는데 저는 편파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결국 시스템이 영농법인이 자격이 없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법인에다가 신탁을 통해서 회생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채권자들 그대로 승계를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사회 채권이라든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수익권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익권자들이 그 예금 채권이든 나머지 채권까지 청구로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산분리 원칙에 따르면 이 지금 신탁이 된 재산에 대부분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파산한 것은 시스템 자체뿐이에요. 그럼 시스템 뭐만 갖고 있냐면 채권만 갖고 있어요. 채권만 갖고 있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수익권자가 제3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이든 인베스트 위탁자가 아닌 사람을 제3자라고 해요. 수탁자 빼고 위탁자 빼고 아닌 자들. 근데 제3자가 누구예요? 다 여러분 같은 채권자들이에요. 그걸 제3의 채권자라고 해요. 근데 이 제3의 채권자에게 이렇게 신탁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저희가 채권도 이렇게 이 판례입니다. 신탁 계약상 타인으로 수익자를 준용하면 수익권은 어떻게 되느냐?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파산조건에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산분리라는 거예요. 도산분리가 돼서 책임재산에 해당할 수 없다고 작년 8월 16일자로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제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시스템 자신이 결용된 거예요. 이 시스템에 채권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3의 채권자가 했으니까 도산과 상관없이, 즉 파산과 상관없이 별도의 채권자에게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파산된 채권이 상당히 몰수보증은 상당한 부동산이 지금 온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그냥 회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두 가지의 그 신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몰수보증이라고 하는 아까 지금 몰수보증이 3개가 들어와 있어요. 3번의 몰수보증이 있었는데 몰수보증이라는 보호막을 일단 걷어내야 됩니다. 몰수보증 내용이 뭐예요? 시스템에게 돈을 주지 마라. 시스템은 그걸 주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관제인은 이걸 걷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스템의 채권자로서 뭐예요? 조응이라든가 인베스트에 대한 채권을 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의 작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협조 요청이 LS 인베스트먼트가 삼성부동산의 소유자예요. 거기다가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법인을 찾아가지 말라고 하는 게 몰수보증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지도 말라고 LS 인베스트나 시스템에 명령을 내린 것이고, 동시에 저한테는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첫째, 시스템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 도움에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셋째 뭐예요? LS 인베스트에도 지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오해를 했던 게 뭐냐면 위탁자가 도움인데 수익권자도 도움이라고 하는 그 등기부상에 하나 있는 그걸 보고 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분들이 4만 명, 5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2월부터 계속 해왔던 일이고 이제 앱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위탁자와 수익권자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신탁 계약이라는 거예요. 저 계약은 등기부상에 있는 계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등기부상을 보고 있는데 등기부상이 아니라 실제 계약에 의하면 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파산 채권을 신고는 우리가 다 해요. 그러나 파산 채권의 신고에서 신탁과 관련된 부분은 다 제외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산재단의 채권에서. 왜냐? 요거는 그 전에 정상적인 채권자한테 수익권이 배분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도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파산 관제인도 이걸 제대로 모르고 있고 신탁자산관리위원장과 이승희 변호사 외에는 이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라고 다 알고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상식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준조합원들을 많이 어렵게 하고 혼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 그림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이후에 조언을 말하든지 방송을 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해도 못한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혼란당하고 어려움당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참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